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청주 방문 이후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달이 분수령이 될 충북의 또 하나의 현안인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 운동도 시작됐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한다! 백두대간에 막히고 댐 주변에 대한 각종 규제로 개발에서 소외되온 충북 등 중부내륙 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충북 도민들은 물론이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갖고 계시는 전국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반드시 100만 명의 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주 성안길에 이어 도내 시군과 읍면동 사무소, 금융기관, 대학 등에도 서명 창구가 설치되고 거리에는 현수막이 게시됩니다. 온라인 서명에는 전국의 출향 인사와 경기와 강원, 경북 등 중부내륙 8개 시도도 함께합니다. 100만 서명분은 오는 8월 국회와 정부, 정치권에 전달됩니다. 특히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큰 압박이 될 수 있죠.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에 이어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의 운명도 이번 달이 분수령입니다. 김교웅 신임 행안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이번 달 법안 심의를 거쳐 행안위 문턱을 넘어야 다음 달 법사위,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해집니다.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는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다른 특별법과의 중복 문제 등을 들고 있는 정부 부처를 설득해 원안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합니다. 자칫 연내 재정이 무산될 경우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될 공산도 있습니다. 원안으로 가는 걸 저희는 최대한 최고의 목표로 잡고 있고요. 수정안으로 가더라도 최대한 저희가 당초 취지에 담으려고 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반대하는 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이 부처가 협조가 되도록. 민간정위원회는 오는 22일과 9월, 11월에 포럼과 국회 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필요시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 국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 확산과 정치권 압박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 아파트를 짓다 보면 조합원끼리 또는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마무리 공사가 지체되면서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이따금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청주시가 이행보증증권 발급을 의무화해 공사를 제때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공원 여기저기 잡초가 자라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내야 할 곳인데 아직 언덕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한지 방식을 통해 아파트를 짓는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된 곳으로 현재 공정률이 97%에 이르렀지만 벌써 2년째 마무리 공사가 멈춰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조합 내부 사정과 시공사와의 갈등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토지 수용 방식이 아닌 환지 방식의 경우 개발의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원끼리 또는 시공사와의 갈등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공사가 멈춰서고 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청주시가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입법 정원에 나섰습니다. 핵심 내용은 민간공원, 녹지, 전원주택단지 등을 개발할 때처럼 도시개발사업에서도 이행보증증권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20%가 해당되기 때문에 공기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합과 시공사 간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가 되면 그 이행보증증권을 예치를 해놓으면 저희가 그 이행보증 예치된 금액을 저희가 찾아서 그 돈으로 저희가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편 이 아파트는 최근에야 청주시의 중재로 다음 달까지 남은 공사를 진행하고 연말까지 행정 절차를 마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곧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지난 주말 내린 우박으로 충북 지역의 피해 면적이 835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신고가 계속 접수돼 지금까지 1,661개 농가에서 835.7헥타르의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농업정책자금 상환을 2년 연장하고 이자도 감면하는 대책과 함께 복구비를 조기에 지급하는 대책 등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와 증평지역 축산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가 한 달 만에 해제됐습니다. 또 발생 지역과 인접 7개 시군의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으로 낮아져 가축시장 폐쇄 조치 등이 해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청주에서 마지막 구제역이 발생한 후 3주 동안 추가 발생이 없었고 방역대 내 농장에서 구제역 항원이나 감염 항체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서 4년 4개월 만에 재발한 구제역은 초기 대처에 성공하면서 청주와 증평 11개 농장이 감염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충청북도가 도민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해 공연과 전시, 도서 구입 등 문화 소비에 할인 혜택을 주는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실시합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3만 명까지 신청받아 문화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충청북도와 충북문화재단이 공연과 전시, 도서 등의 문화소비 활동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문화소비 365 사업을 실시합니다. 공연과 전시는 20%, 도서는 10%, 작은 영화관은 2,000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연간 3만 원, 건당 10,000원이 한도입니다. 가맹점 모집을 시작으로 오는 20일부터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3만 명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 달 본격 시행합니다. 문화 소비를 촉진해 지역 문화예술 산업의 성장을 꾀한다는 겁니다. 문화 소비를 진작을 해서 그리고 지역 예술계도 유료 공연이나 유료 전시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전체적인 취지고. 하지만 사업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나옵니다. 서점의 경우 이미 인터넷, 대형 서점 등에서 각종 마일리지와 제휴 신용카드 할인 등 혜택을 받는 소비자가 많은데 연간 3만 원, 건당 10,000원 한도의 할인 혜택이 소비자들을 지역 서점으로 얼마나 이끌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겁니다. 대상 인구도 3만 명으로 2% 정도도 안 된 정도라면, 그리고 금액도 1년에 3만 원 정도라면 이거 만들려고 줄 서서 하는 사람들이 크게 많지 않을 것도 같고. 여기에 결제도 카카오페이를 통한 현장 결제만 가능해 공연은 온라인 예매가 안 된다는 점도 불편이 예상됩니다.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아서 하고 보자가 아니라 정말로 시범적이라면 특히나 정말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크게 마련을 했으면 하는 바람. 충청북도는 우선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실시해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청주시가 내년도 한화이글스의 청주 경기 개최를 위해 20억 원을 투입해 경기장 개선을 추진합니다. 지난 9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경기장을 고쳐왔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건데요. 예산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땜질 보수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한화이글스의 제2경기장으로 사용되어 온 청주야구장. 지난 2011년부터 거의 매년 보수 작업은 쉬지 않고 이뤄져 왔습니다. 9년 동안 1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며 관중석과 마운드, 조명 등 경기장 전체가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열린 경기 수는 57경기, 한 해 평균 6경기 수준에 지나지 않았고 지난 2020년부터는 단 한 경기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가 또다시 대대적인 경기장 개선을 추진합니다. 내년도 경기 개최를 위해 KBO와 구단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잔디와 관중석, 안전펜스 등의 문제점이 또다시 지적된 겁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20억 원. 문제점이 개선되면 내년도 6경기 정도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측에서 요구한 시설 개선이 완료되면 2024년도에 하나 측에서 6경기 정도의 경기를 배정하겠다고 했으며 이를 위해 2회 추경에 19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수 작업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를 오래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는 2025년 대전의 새 야구장이 완공될 예정으로
한화이글스는 완공 이후에는 청주 경기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구단 측은 청주시 요청에 따라 서비스 차원에서 내년도 경기 개최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경기장이 완성되면 청주 경기 개최에 대한 부담감은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내년도 실제 청주에서 경기가 열리게 될 경우 대전구장 입점업체나 광고 등 손실 부분에 대한 보상도 일부 청주시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다음 달 31일까지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취약계층의 일상회복 지원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중 나눔 캠페인으로 모아진 기부금은 돈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옥천군 안터마을에서 오늘부터 사흘간 반딧불이 축제가 이어집니다. 5, 6월에 활동하는 운문산 반딧불이와 애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이번 반딧불이 축제는 지난 2009년부터 열리고 있는 주민주도형 축제입니다. 옥천군은 지난해 금강유역환경청 주관 금강수계 특별지원 사업에 선정돼 반딧불이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단양 육종 마늘 수확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벌마늘 현상이 심하지 않고 상품성도 좋아 농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모자를 쓴 농민들이 열심히 마늘을 캐냅니다. 차곡차곡 모아 단을 만드는데 유난히 표정이 밝습니다. 올해는 비가 적게 자주 내려 벌마늘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대체적으로 상품성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단양 마늘은 원래 단단하고 달짝지근하고 맛있어요. 올해는 더 예년보다 더 작황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배 농민의 평균 연령이 점점 고령화되고 비싼 인건비 탓에 마늘 농사를 접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점점 힘들어지고 사람 구하기도 힘들어지니까 아무래도 재배 면적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해도 그 생산량 자체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가격 변동이 크게 없다는 겁니다. 충남 서산 지역의 경우 중국산 물량이 대량 들어와 마늘 가격이 폭락했지만 오랫동안 저장해두고 먹을 수 있는 단양 육종 마늘은 지난해와 비슷한 한 잡에 4만 원에서 6만 원 수준으로 형성될 전망입니다. 여기만은 모자라기 때문에 아마 싸게는 안 팔 거예요, 전부 다. 작년에 15,000원 밭을 지금 올해 2만 원씩 샀는데 작년보다 비싸게 샀다고. 최근 몇 년간 벌마늘과 가격 변동으로 마음고생을 한 농민들은 올해만큼은 수익이 향상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온라인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CJB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도내 일부 지역에 기습적인 우박과 돌풍이 몰아치면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해당 기사를 본 누리꾼들은 애지중지 키웠을 농작물일 텐데 더 이상 피해가 없길 바란다며 피해 농가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이는가 하면 이상기온의 우박까지 날씨가 왜 이러나 재난영화가 현실이 되어가는 게 무섭다며 이상기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일영 충북대 약대 교수가 처리된 후쿠시마 오염수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과도한 공포감 유발은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만 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해당 내용을 다룬 리포트의 누리꾼들은 국민 건강과 관련한 문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과학적으로 맞을 수는 있겠지만 일본이 준 자료가 과연 투명한지 의문이다며 다소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장기간 흉물로 방치돼 온 명암타워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나면서 20년 만에 청주시로 운영권이 이전됐다는 기사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해당 리포트를 본 누리꾼들은 실외에 비해 공간 활용이 아쉽다. 주차부터 해결해야 할 듯. 지역 상권,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세요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줄곧 내림세를 보이던 청주 아파트 값이 1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는 기사에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광역철도 이야기만 나왔는데 그새 올랐다. 지금이 가장 저점이다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가 하면 아직도 거품이다. 사줄 사람이 없는데 하반기에는 더 떨어질 듯이라며 집값을 바닥으로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전교조와 교육공무직, 학교 비정규직 세계노조가 윤건영 교육감의 공약 사업으로 충북교육청이 내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아침 간편식 무상 제공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아침 간편식이 올바른 식습관을 저해하고 초등학생부터 영교시 부활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교직원들의 노동 강도를 높여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도 성향인 충북교사노조에 이어 진보 성향 세계노조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아침 간편식 사업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정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인 충청북도가 올 상반기 50억 원의 이자 수입을 거뒀습니다. 도는 지방소비세를 관리하는 NH농협은행을 통해 지방소비세 납입금 12조 5천억 원을 운용한 결과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이자 수입이 50억 원에 육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이자 수입이 총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주 송절동 백로 서식지 관련 주민 공존 방안을 찾기 위해 청주시가 발주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기관은 번식지 주변 완충 공간 확보, 번식 밀도 조절, 대체 서식지 발굴 등을 공존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청주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사업을 설정해 백로 서식지 보호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 공간정비 2차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괴산군은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해 사리면 소매리와 중흥리 일대에 존사와 빈집 등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스마트팜과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해 농촌 정주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제34회 회장기 전국 세팍타크로 대회에서 청주시청과 충주 한림디자인고등학교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경남 김해 진영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청주시청은 고양시청을, 한림디자인고는 부산체고를 각각 2대0으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자대학부에 출전한 충북보건과학대도 준우승하며 선전했습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사원대에서도 시행됐습니다. 사원대는 오는 21일까지 매일 200명분씩 총 1,000명분의 아침밥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첫날인 어제 학식은 40분 만에 동이 났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 비용은 학생이 1,000원, 농식품부가 1,000원, 해당 대학이 나머지 금액을 부담합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